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능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잘 하고 계실 건데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이나 아니면 정시에 관한 생각들을 가끔씩은 해둬야 될 것 같고, 특히 수능 직후에 있는 논술 대학들은 수능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계획하는 일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능 직후의 대학부터 유사한 대학군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지만 그 하루를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원에 문의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건국대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하루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아마도 아이가 정시에 올인하겠다, 수능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은 논술의 논자도 꺼내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라는 건 생각 밖으로 긴 시간입니다. 아침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건국대 KU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오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전 2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겠죠? 일단 건국대는 100분의 시간 동안 4문제를 보고요. 거의 소문항이 없는 4문제고, 제가 오늘 설명할 때 건대 자연계열하고 건대 KU 자유전공을 나눠서 설명드릴 거니까 구분해 주세요. 지금은 건대 일반 자연계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4문제를 보고 거의 소문항이 없는 형태고요. 건대는 지난 3개년 정도의 기출을 봤을 때 주로 미적분의 미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출제됐고, 작년에는 조금 변화를 두면서 확률 통계 문제도 출제를 했고요. 작년에 모의 논술과 올해 모의 논술에서는 공통적으로 기하의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 논술로 비춰봤을 때 건대가 비슷한 동급의 대학인 동국대나 홍익대가 전부 다 기하나 확통을 고르게 막 마구마구 출제한다는 사실로 예측해 볼 때 올해 건국대는 4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가 기하 아니면 확통, 작년에 확통을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기하를 출제하지 않을까, 2번의 모의 논술에서 전부 다 기하를 출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건국대가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에서도 기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건대 KU 자율전공은 국어가 40%, 수학이 60%인데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고요. 수학은 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 소문항이 3개 있으니까 사실상 3문제가 독립된 3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도형, 삼각함수, 건대는 무조건 도형과 연관된, 그 단원이 어디든 간에 도형에 대한 거리, 길이, 넓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표현해내는 걸 즐겨내는 그런 대학이고, 국어 한 문제는 자료에 대한 요약 및 견해를 제시하면서 독해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인문 계열의 문제들을 그대로 냅니다. 근데 이번 모의 논술 한 문제밖에 없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이전에 건대 인문사회 계열의 문제 1번을 참고하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올해 낸 모의 논술에서는요, 건대가 그냥 수능적인 수학 계산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 대학인데, 다른 상위권 대학들은 수학의 경계를 벗어난 그런 생각하는 문제들을 이제 많이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건대도 모의 논술에서만큼은 수능적 단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들을 해석하고 꼼꼼하게 세내는 그런 세기 문제를 문제 1번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를 했고, 일반 자연계열의 경우에 수학 4문제, KU 자율전공은 수학을 3문제 내는 이 문제의 개수가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심층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를 출제할지에 대한 의문은 약간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대 모의 논술을 볼 때 생각해 둬야 될 점은요, 건대는 지난 4, 5개년 동안 모의 논술은 항상 쉽게, 수험생들 많이 우리 건대 써줘 이런 느낌으로 쉽게 출제를 했고, 여러분이 건대를 하루 동안 준비한다면요, 기하에서는 공간도형 정도를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 정도를 보면 되는데, 이건 하루 정도 안에 충분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고요. 건대 논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형과 삼각함수, 원 등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주로 길이와 각들을 표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다른 건대보다 조금 더 상위의 대학인 경희대나 여러분들은 또 경희대는 건대와 같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경희대의 도형 문제를 수능 다음날 풀어보면 건대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건대 KU 자율전공은 국어 한 문제, 수학 세 문제라고 했죠. 국어는 인문사회 계열 문제 1번을 지난 문제, 지지난 문제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 세 문제는 수학 1, 2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수1의 삼각함수나 수2에서는 도형과 연관된 함수를 만들고 미분하는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건대 논술 가이드북은 지금쯤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직후에 있는 건대나 동국대나 이런 논술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은 좋은 내용과 정보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건대 논술시험에서 주의사항은 필기구가 검정색만 가능합니다. 연필이나 샤프나 검정색 볼펜이 가능하고 다른 색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대학인가가 청색 볼펜을 사용하라는 대학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모든 대학은 검은색, 흑색 필기도구만 쓰게 돼 있고, 지우개나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제목은 쓰지 말 것, 답안 작성 시 문항번호와 답안 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답안란에 작성을 할 것. 수험번호, 생년월일은 컴퓨터 형사인펜 사용하고, 수험번호와 생년월일 수정 시에는 반드시 답안을 교환할 것. 답안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수식이나 그림을 사용 가능하고 실제로 사용을 원만하게 잘 하는 게 좋겠고요.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 낙서나 표식이 있을 때는 최하점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건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을 주지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모의논술과 작년 모의논술, 논술 가이드북은 올려놨으니까 클릭해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미리 수능 다음날 공부할 준비를 지금 조금씩 해 두셔야 되겠고요. 동국대로 갈까요? 그 다음 동국대는 건대 시험을 본 다음날 일요일날 오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건대 시험 본 다음에 동국대나 경희대를 선택적으로 지원한 학생이 많을 텐데요. 동국대는 90분의 시험을 보고요. 전범위로 시험을 보면서 주로 확통과 기하는 둘 중에 선택적으로 냅니다. 미적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대학인데 보통 미적분은 두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 확통과 기하는 선택적으로 내는데 어디를 낼지는 불규칙한데 최근에 2년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기하를 출제하면서 많이 약화시켜서 이제는 교과서 정도를 한번 깔끔하게 정독하면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내긴 낼 건데 어렵게 내면 학생들이 못 푸니까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2번 정도 읽어보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대 시험을 보고 토요일날 저녁에 기하 교과서를 천천히 넘기면서 한번 정독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동국대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은요, 세 문제가 출제되고 소문항은 거의 없는 형태고요. 각 문항마다 거의 수리논술 대학 중에 유일하게 줄제한이 있습니다. 그 줄제한을 심하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동국대 논술 준비를 할 때 답안 작성할 때도요. 그 문항 한 개는 27줄 이내, 두 개의 문항은 15줄 이내니까 이 줄개수 제한을 맞춰서 답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모의논술에서도 역시 미적분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걸 보여지고 있죠. 미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것의 미분값이나 아니면 미분의 끝자락인 속도가 속도나 적분의 끝인 거리와 적분 문제도 빈출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동국대 공부를 한다면 기하를 한 번 정도 정독하는 것과 미분 끝단원, 적분 끝단원을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재작년 이전에는 동국대가 홍대랑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길게 주고 제시문 안에 특수한 실생활적인 상황들을 제시했다가 작년이나 올해 모의논술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제시문은 약간 약화해서 수학의 이론이나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싣고 박스 밖에서 문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고, 동국대 논술 준비는 여러분이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기하 교과서를 2-3번 정독하면 좋고, 문제 유형에서 시간이 없다면 동국대 모의논술 보고 그 다음에 기하 교과서 읽고
그리고도 약간의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중앙대 적분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동국대는 미분도 많이 내지만 적분도 꽤 많이 내는 대학이기 때문에 동국대보다 상위의 대학들의 적분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동국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논술 가이드북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동국대 논술 가이드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발췌를 했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문화 현상 등을 접목시켜서 단순히 답만 구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시문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국대 논술 시험 시의 주의사항은 90분 시험을 봅니다. 흑색 볼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필이나 샤프는 안 돼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고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해서 두 줄 긋기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문항 밑에 15줄 이내, 27줄 이내 이렇게 줄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겠고, 공통적으로 답안지 내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표시하면 안 되고 문항별 지정된 답안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15줄인데 16줄 쓰면 안 되나요? 그냥 15줄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명여대는 11월 16일 토요일 날 건대랑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건대, 숭실대, 숙명여대 등이 시간적으로는 얽혀 있는데요. 일단 숙명여대 수리논술은 100분의 시간 동안 3문제를 푸는데, 숙명여대 논술은 상당히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 대문항 하나당 소문항이 2개씩 딸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6문제의 시험을 보고 문항도 되게 길지 않은 그런 형태로 놓여 있고요. 작년 기출문제나 올해 모의논술은 평이하게 수학2에서 미분, 적분, 접선 이런 정도의 평이한 내용, 전통적으로 미적분에서 내는 함수 방정식이나 실급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소 난도가 낮은 형태로 출제를 하는 대학입니다. 대신 수능적 계산만 하는 학생이라면 알 수 없는, 논술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번 모의논술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특징은 작년 기출 이전의 모든 문제들은 제시문이 정말 긴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시문 안에서 어떤 수능적이지 않은 계산을 하는 방법까지 소개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들을 제시문을 봐가면서 힌트를 살펴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제시문 협조형 문제였다면,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제시문은 간략하게 수학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약간 진화됐고, 실제 논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 준비를 하루 한다면 당연히 올해 숙명여대 모의논술 풀어보시고, 작년 숙명여대 기출문제보다는 이화여대나 서울과기대의 모의논술을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아이디어 획득이나 확률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숙명여대 논술 시험날 유의사항은 입실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고 시험은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필기도구는 연필 또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고 지우개가 사용 가능하고 수정액 및 수정 테이프는 사용 불가합니다. 아까 제가 건대 설명을 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건국대 수의회나 동국대 약학은 일반 자연결하고 같은 시험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 자연결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다 수의회나 동국대 약학에서도 적용하면 되겠고, 숙명여대 약학도 마찬가지로 일반 숙명여대의 논술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가 되면서 약간 문제의 끝만 일부 다른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올해 작년 숙명여대 모의논술과 실제 기출문제 수록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수능 다음날 이 정도만 다운받고, 제 블로그나 카페에 보면 다른 연관 대학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숙명여대 풀 때 이화여대나 서울과기대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하루도 은근하게 긴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여러분에게 행운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